자, 오늘 읽어줄 신문은 지는 연습이라는 건데, 이거는 철학과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일종의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 뭐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 자, 이 이야기는 중앙일보에서 꺼냈던 거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마 어제 반 아이들, 고등배들은 좀 알 텐데, 혹시 상도라는 말을 들어봤냐? 상도. 상업적 도리라는 그런 말인데, 이 상도라는 것은 내 생각의 상도를 말하는 것이야. 우리가 보통 이제 좀 그 속된 말로 이제 학원에 이제 뭐 전기세를 내준다 이런 말을 좀 하잖아. 그러한 경우에도 내가 만일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나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근데 그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거는 내 생각에는 난 상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고, 공부할 아직 의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고, 그리고 더 도와줄 그 의지는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나는 안 되겠더라고. 그냥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죄책감을 느껴지게 돼. 그게 이제 내 상업적 도리, 일종의 상도 되는데, 그 상도라는 게 이제 딱 듣자마자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 거지. 앞으로도 내가 계속 아이들을 내보낼 거고,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은 아이들, 아직 중2병에 있거나 또는 공부할 의지가 없는데 엄마 때문에 억지로 온 아이들, 그런 경우라면은 나는 계속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은 난 수학료를 받고 아이들을 그냥 단지 데리고 있으면서 그거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갈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나는 앞으로도 계속은 그 기존을 유지하게 될 것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럴 때마다 항상 스스로가 이제 그만두는 건 괜찮은데 이제 학원에서 내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항상 이 부딪히는 거야,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 내가 스스로가 그만두면 괜찮은데 타에 의해서 내가 밀린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 상황을 못 견디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불합리하게 생각하거나, 충분히 무섭는지 알겠는데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어제 그러한 충돌이 생겼고, 내가 아마 학원 생활 한 20년을 하면서 가장 크게 충돌했던 경우가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이제 아버님 대 나랑 아버님이랑 이제 크게 붙은 상황이고, 중간에 얘기는 뭐 별로 할 거 없을 것 같아. 그 얘기는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마치 이런 말이 있지. 이념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 처음에 뭘로 시작했는지 그런 의미는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갈등만 남은 거야. 그렇게 상황이 되면서 내가 어제 수업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자버렸는데 빨리 잠을 자는 게 최고인 것 같아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되돌아보니 그때 이성이 되돌아온 거야. 내가 항상 말했듯이 이 뇌 앞에 있는 전두엽이, 그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다 이성인 거야. 그런데 꼭 뒤에 있는 감성적인 영역들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한 적이 있었지. 감성이 앞설 때 그때 기다려라. 조만간 이성이 되돌아와서 너에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그 책에서 읽었고, 그걸 수업했는데 그 거짓말이야. 조만간이 아니었어.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거야. 굉장한 시간 동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너희들이 갈등하는 상황이라면은 좀 시간을 좀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한 반나절 정도? 그러면은 이성이 되돌아와. 아침 이성이 되돌아오고 나서 되돌아보니 내가 어제 정말 바보 같았구나. 일단 이건 나 탓이야. 그쪽 아버님 얘기는 전혀 안 할 거야. 그냥 내 탓이야. 어떤 일이 왔든지 그거는 상관할 거 없고 내 탓이고, 내가 져야 되는데 지지 않았고 항상 이기려고 했었던 내 그런 마음의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탓이라는 것 자체가 느껴지더라고.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그 수업의 내용들,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설득을 당했으니 설득하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나가줬던 것들, 또는 예수님의 황금률, 그리고 이타는 곧 이기다, 이 모든 이야기들, 이게 전부 다 사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지만은 나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 말인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좋은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없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하라
또는 뭐 이렇게 살아라, 인생에서 이렇게 해라, 니체에 대한 이야기,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야기, 칸트에 대한 이야기, 뭐 어디서 전 정음명령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사실 지식으로만 둥 떠 있는 거지 내 사실 나한테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혀 아닌 것이야. 그 스테판 에셀의 그 말도 마찬가지야.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라 해놓고 나 스스로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그냥 아침에 끄적끄적 신문을 읽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떠오르는 게 지는 방법이라는 걸 조금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좀 강성이잖아. 강성이라서 이제 지는 걸 잘 못해. 근데 이 지는 방법이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다가 한 글이 있어서 말해주는 거야. 오해하지 마. 난 너희들한테 공부에 대한 건 절대 지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 이 부모님과의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제 내 보내게 될 때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길 때 일단은 내가 수긍을 하기로 했어. 다른 말로 이제 지는 거지. 일단은 뭐든 내 탓이고 뭐든 내 잘못이고 일단은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난 뒤에 그다음 설득이 되면 설득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잘못으로 끝나고, 이거 참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지는 연습 한번 읽어볼게. 지고 싶다는 소망을 간절하게 가져본 적이 있는가? 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일부러 저주는 인정, 이게 인간의 정을 말하는 거야. 인정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전략적 상황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한 번쯤은 저주어야만 하는 호혜적 상황, 이거 주고받기. 내가 한번 저주었으니 그럼 너가 저주어라, 이런 호혜적 상황을 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그럼 뭐란 말이야? 이기려는 욕망이 괴물처럼 자라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이겨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신문은 온전히 나에 대한 이야기야.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없고 나에 대한 이야기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때로는 합리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이겨야만 큰 성공이 뒤따르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지 않는다. 아니 지지 못한다. 사소한 영역에서조차 그렇다. 자신이 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편법을 도모한다. 천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기는 습관이 DNA처럼 새겨진 탓에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불행한 괴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괴물이 된 거야. 이게 도킨스의 DNA 이기적 유전자 뭐 그런 느낌도 있겠네. 지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전 영역을 이기는 영역으로 채운다. 공적인 영역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한다. 지는 영역에는 애초부터 발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경험은 갈수록 빈약해진다. 지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흠은 갈등을 풀어나가는 지혜와 진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내 이야기야. 이들은 자신이 지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다.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에 관계를 끊는 파국적 선택으로 갈등을 종결시켜버린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반드시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야만 한다. 자신의 영린을 건드린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내친다. 하지 말아야 할 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넘는다. 내 이야기야. 나는 괴물인 거야. 지지 않는 이 괴물이 자기 안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살고 있다는 절망을 가져본 사람들이라야 지고 싶다는 소망의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지고 싶어도 지지 못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이라고 하네. 세상은 우리에게 이기는 연습만을 시킨다. 이기는 연습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고 이기지 못한 자의 아픔을 보듬는 일은 성공한 자의 미덕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의 큰 문제들은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다. 질 줄도 모르고 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감정 싸움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문제가 악화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의 이야기야. 권력자들과 엘리트들의 일탈은 지지 못하는 그들의 고질병 때문이 아니던가. 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져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져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은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영역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초보인 영역에 직접 들어가 고수나 스승들을 만나봐야 한다.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영역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지 않는 괴물들은 그런 영역조차 자기가 주도해서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가 주도해서 만든 초보 영역은 또 하나의 지지 않는 영역이 될 뿐이다. 주도하지 말고 끌려나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는 영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직함이 있고 여유가 있으며 따뜻함이 있다.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은 있을지 몰라도 진심이 없다. 타인에 대한 애정도 심각하게 부족하다.
그들에게 세상이란 자기가 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수단일 뿐이다. 지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야 지는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다. 정승호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라도 이제부터 지는 연습을 충실히 하고 싶다. 나는 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지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거. 내가 참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끔 하는데, 근데 지금 내 인생의 모토는 그 다음 구절로 바뀌었고 또 한 번 바꿨는데, 내가 15살인가 그때 내가 소명을 받았거든. 그리고 뭐 그 다음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해줄게. 그때 받았던 소명의 성경 구절이 이거 있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이 비결이 영어로 시크릿이야. 나는 내가 30살 때 두 번째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첫 번째 소명은 준비하라였고 하나님이, 두 번째 소명은 이제 나한테 주신 거야. 근데 문제는 일체의 비결이 이 시크릿을 나는 배웠다고 생각을 했었어.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궁핍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풍요로움도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을 내한테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기 전에 먼저 비결을 먼저 배우는 게 중요했었어. 나는 이 단계를 넘어갔다고 생각했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었었고, 그 뜻을 또 펼칠 수 있고 소명에 따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나는 다시 배워야 되겠어. 4장 11절 12절부터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시크릿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아직 비결의 10분의 1도 안 배운 것 같아.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나랑 좀 갈등이 생기셨던 그 아버님에 대해서 지금도 나는 화기가 아직 있어. 화기가 아직 있지만은 서로 사과를 하라는 건데, 근데 일단은 내가 전적으로 사과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설득시키지 못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들까지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다음에 다시 정말 공부를 정말로 이제 제대로 하고 싶고, 그러한 시간이 된다면은 다시금 찾아주시면은 언제든지 열심히 제대로 가르치고 노력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일에 대해서는 뭐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